서울 전체 면적의 2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때로는 더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뉴스팝니다에서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만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파보겠습니다. 뉴스키트. 네, 먼저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토지거래 허가제란 허가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2년간 실거주 요건도 있어서 갭투자도 할 수 없는데요. 1970년대 후반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 심해지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 땅 매점 완료되면 남서울 개발 계획을 전격적으로 공표하는 거지. 강남 1970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당시 강남 지역의 개발과 그 양상을 그린 영화죠. 실제로 강남의 땅값이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1978년에 처음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도입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강남구라는 특정 지역의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풍선효과라고들 하죠. 주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되는 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극중 송중기 아역의 할아버지에게 분당 땅을 달라고 하죠. 그때 할아버지는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땅 아이가?" 라고 하면서 5만 평을 손자에게 줍니다. 이게 대박난다라고 하는 드라마 속 설정이 있죠.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가 시행되고 주변 지역인 서초, 송파, 과천 등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고요. 분당은 이를 분산하기 위한 대체 신도시 후보지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1989년 분당이 1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신흥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는데 드라마 속에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담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8년 토지거래 허가제는 일부 개발지 주변만 지정해 효과에 제한이 있었고요. 또 명의신탁이나 편법증여 같은 법적인 허점도 있었습니다. 이후 1980년부터 90년대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뉴스키트. 강남 집값은 안 떨어진다라는 말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또 갭투자는 언제부터 확산하기 시작했을까요? 노무현 정부 초반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정의롭지 않다며 취임 후 줄곧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노무현 대통령 때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면서 세금, 금융, 공급, 제도 이 4가지 축을 중심으로 투기에 대응했는데요. 이 중 제도라는 측면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억제되면서 가격 급등세를 막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또 투기 목적의 거래는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토지거래 허가제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즉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걸 막지는 못했고요. 실수요자임에도 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가 제한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또 과열 심리는 진정됐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문재인 정권은 2020년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핀셋 규제 수단으로 부활시킵니다. 특정 지역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죠. 당시 토지거래 허가제는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 진입을 일부 차단하는 데는 성공했고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급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핀셋 규제 지역을 피해서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한계가 있었고요. 왜 우리 동네만 규제하느냐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을 최소화했습니다. 일부 핵심 지역만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을 유지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이 된 지역들은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이 큰 곳들입니다. 뉴스키트.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고 규제지역 인근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가는 부작용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입법이 필요한 세금, 금융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금융규제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다른 부동산 정책들과는 달리 지자체장 또는 국토부 장관의 공고만으로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즉각적인 정책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잠3 대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서울시, 집값이 급등하는 뜨거운 맛을 보고 35일 만에 정책을 번복했죠. 규제 지역을 오히려 대폭 확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되든 규제되든 해당되는 지역은 값이 널뛰기를 하고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뉴스파입니다였습니다. 뉴스키트.